네,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관망세를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면서 수급을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엔 타픽, 오늘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주요 일정들 정리를 해주시면서 수급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조금 1월이 이제 시작되고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죠. 해서 오늘 수급 포인트는 턴하는 글로벌 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은 다소 좀 연말에 연말에 올라왔던 부분, 또 1월에 어떤 기대, 그런 걸 접어두고 다소 좀 슬로우해지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더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전 세계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금액이 상당한데요. 선진시장, 신흥시장 모두 유입되는데, 선진시장으로 주간 단위로 57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 전주 같은 경우가 한 7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신흥시장으로 또 74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죠. 전주, 그러니까 그 전주가 34억 달러였는데 지난주에 74억 달러가 들어왔더라.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금액 규모로 보더라도 2007년 그 9월 이후에 주간 단위로 최대치가 유입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전 세계 시장으로 펀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당연히 1월 효과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1월에 대한 2013년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게 1월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가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둔화되고 있죠. 외국인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뱅가드 펀드 교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 매매의 계절성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연초 들어서 4일째, 오늘까지 4일째인가요? 지금 프로그램이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 또 우리 환율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와 우리가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환율도 어떤 단기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국내 외국인은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국내 수구 같은 경우도 기관들 역시 현재 구간은 어떤 환매라는 큰 매물대에 놓여 있죠. 2007년 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2011년 매물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큰 그림의 자금 흐름은 좋은데 아쉽게도 단기적으로는 국내는 어떤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단기적인 정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줄 모멘텀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더라도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앙 경제 지표하고 일정을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겠는데 좀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큰 건 없어요. 경제 지표를 보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관련해서도 나오게 되겠고 또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요. 이렇게 주택 관련 지표도 있고 많은 지표들이 아마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은 역시 가장 큰 무게감이 있는 것은 금요일 발표되는 중국 4분기 GDP 또 소비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컨센은 4분기 GDP가 한 7.8% 그러는데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주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정을 놓고 보면은 벤베네키 강연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많죠. 금융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게 특징이 한데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강하게 턴해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나쁠 것도 없지만은 크게 좋을 것도 없는 지난주의 어떤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적인 흐름도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더라도 운수장비, 화학업종에서 100억 원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다지 큰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떤 추세로 보긴 좀 그렇고요. 오늘 업종별로 운수장비, 서비스, 화학 매도가 나오지만 어떤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매수도 금융, 유통 정도라는데 글쎄요, 금융 쪽의 매수가 조금 좋게 잡히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어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종별로 보더라도 외국인들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쉬어가는 흐름이 좀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종목 매도 와중에 그래도 매수 종목을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요즘 눈도장을 좀 찍는 것 같고, 또 KB 금융, 또 한진해운 특징적으로 좀 올라오죠. 또 현대차 많이 빠졌는데 좀 보이고요. 또 환율 영향 이제 CJ도 좀 보이고 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은 역시 조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오늘 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다소 주춤한 양상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담스럽죠. 뭐 증권 쪽에 매도도 있고, 또 투신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환매에 2,000포인트 위쪽, 특히나 위쪽에서는 꾸준한 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계속 기관들의 수급에 좀 부정적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라든지 운수 장비, 뭐 화학 등등의 어떤 매도가 나오고, 통신, 전기, 가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통신, 전기, 가스 그러면은 또 시장을 좀 나쁘긴 아니더라도 무겁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또 감을 잡죠. 어떤 종목 매수 들어온지, 기관 매수가 들어온지를 보니까 역시 요금 인상 이슈가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잡히고 있고요. 또 SK텔레콤 실적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고,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기술도 수급 지표로 수급에 좀 잡히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죠. 자,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쌍끌이 매수, 대우조선 해양 이런 종목이 들어오는데, 역시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엣지 있게 좀 매수가 군데군데 들어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매도세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의 분위기를 이번 주에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 2월 장세 같은 경우는 리스키한 쪽이 좀 있죠. 2월 들면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해서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빠질 건 없어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면 박스권 매매 정도 하는 정도가 되겠고, 그 틈새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어떤 개별주,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매매만 순환매면 좀 돌아가지 않을까. 뭐 체감지수는 ADR 지표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체감지수 쪽은 그나마 지난주도 나름 괜찮았는데 이번 주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 정도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